그래도 여기는 꽤 깨끗한 것 같은데 네. 고객님이 탄성 코트를 의뢰해 주셨네요. 환기를 잘 해도 예방이 된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게 어디서 소문이 퍼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에 보통 모르시니까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잘못되는 거라. 나는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지. 신축 아파트 갔었는데 비싼 고급 아파트 갔는데 벽에 물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먹으면은 컵 옆에 물 방울들이 맺히잖아요. 그게 이제 결로입니다. 아파트 안은 따뜻한데 밖은 춥고 그러면 벽에 그런 이슬 맺힘이 생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양이 뭔가요? 탄성은 페인트 일종인데 칠을 하면 이런 데 묻으니까 묻지 말라고 묻으면 안 되는 곳을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나 비닐 보양지로 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감싸주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비닐 위로 페인트가 묻으니까 이런 제품이나 샷이나 이런 쪽에는 페인트가 안 묻고 이걸 제외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칠이 다 들어가는 거죠. 뿌리시는 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 비닐하고 비닐 사이에 붓이라고 스프레이 본드입니다. 이 보양 작업한 것도 꽤 오래 걸리겠어요. 무슨 작업이든 밑작업이 제일 오래 걸리죠. 실제로 시공하는 거 있어서 4시간 기준에 한 3시간 정도는 밑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양 작업. 4시간 중 3시간이요? 그 정도로 밑작업을 꼼꼼하게 해야지 시공하고 나서 완성품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이 칸만 하시나요? 다른 때도 하시나요? 여기는 구축이라서 한 6칸 정도 됩니다. 이제 이게 한 칸. 이러면 여기는 이제 보양이 다 끝났고 보양을 1차적으로 싹 6칸을 다 한 뒤에 보수를 또 한 번에 싹 다 해야 돼요. 이제 한 10%도 안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다음 칸으로. 보양하기 전에는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여기는 꽤 깨끗한 것 같은데 고객님이 탄성 코트를 의뢰해 주셨네요. 지금은 깨끗해 보이는데 이렇게 벗겨지거나 박리가 일어나는 게 보여요. 이런 것들하고 곰팡이하고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뿌려두는 거죠. 이런 탄성 코트를 하면은 이런 방랑이나 곰팡이 같은 게 좀 더 예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걸 목적으로 이제 주로 하시죠. 환기를 잘 해도 예방이 된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럼요. 환기를 잘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 잘하면 사고 안 나잖아요. 그쵸. 하지만 에어백이나 이런 거 달아놓잖아요. 신축도 그렇고 구축도 그렇고 탄성이라든가 줄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고객님 편의에 의해서 아무래도 덜 신경 써도 되죠. 나중에 밑작업할 때 이런 밑 구멍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막아드립니다. 그죠? 탄성 작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인테리어 경력이 좀 있어서 탄성만 전문으로 한 지는 이제 한 4년 차 되어가요. 인테리어는 얼마나 하셨어요? 원래 저는 대학교 때 전공이 인테리어였는데 노가다 다 하고 오래됐죠. 그럼 인테리어 하시다가 탄성 코트 작업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거네요? 이제 거래처였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었는데 인테리어는 이제 구축을 좀 많이 하잖아요. 시공을 했는데 걔 너무 깨끗하고 이쁜 거라고. 그리고 제일 많이 티가 나요. 면적이 넓으니까 새 집처럼 보이죠. 탄성하면 확실히 새 집처럼 보이죠? 그럼요. 세 번째 가끝. 오! 여기 수성 베이스다 보니까 혹시나 감전 사고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는 페인트가 안 들어갈 최소한의 보양. 보통은 이제 냉장고장 짜기 전에 탄성을 하는 게 좋죠. 왜냐면 냉장고장 뒤쪽 벽이나 안쪽 같은데 벽면 사이에는 공간이 떠 있거든요. 완전히 탁 밀착을 안 시키니까 떠 있잖아요. 벽도 이제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결로라든가 곰팡이 같은 게 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냉장고장 되도록이면 짜기 전에 탄성을 다 칠한 뒤에 냉장고장을 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공간이 남으면 저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기에서 곰팡이 생기면 퍼질 수도 있지 않아요? 여기 사이를 제가 메꿀 거예요. 실리콘 처리를 해서 혹시나 안에 생겨도 밖으로 못 나오게 저희가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드립니다. 원래는 해져 있어야 되죠. 근데 가구는 또 습기나 결로나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하니까 한번 뭐 곰팡이 피면 좀 큰일 날 수가 있죠. 근데 시간 관계 스케줄이 안 되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이것저것 입주하려고 이제 스케줄 잡다 보면 이것저것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업체랑 또 스케줄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먼저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알게 되면 이제 이런 거라든가 이런 싱크대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탄성하고 설치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구축은 인테리어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경우가 많겠네요. 목 작업을 안에 먼저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하면서 같이 동시에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기존에 원래 짜여져 있던 거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아파트 옵션으로 하시는 분들, 처음 입주했을 때 하셨던 분들 거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입주 청소 시공 순서 이런 거 인터넷에 많이 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벽하고 천장하고 시공을 하고 바닥은 안 하는데, 바닥은 이제 보통 타일 깔거나 줄눈을 하잖아요. 줄눈을 하면 저희는 여기 벽에서 타일 위에 여기 타일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보기가 싫어서 여기 탄성을 타일 위에까지 살짝 내려준단 말이죠.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서 새로 이렇게 탄성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줄눈 하시는 분들은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 안에까지 꼼꼼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 입주하는 고객님한테 순서를 물어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줄눈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탄성을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줄눈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안에까지 이제 다 줄눈 약을 다 채우면 저희가 그 위에 살짝 덮어드리는 게 이쁘니까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낫겠네요. 저희한테 의뢰 오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소문이 퍼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줄눈 하시는 분들은 땅을 파는데, 이게 이런 좁은 공간에 팔다 보면은 저희가 탄성을 하고 줄눈 하시는 분이 들어오면 땅을 안 자고 쪼그려서 파다 보면 저희가 시공을 했는 벽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를 만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재시공을 해야 돼요. 탄성, 페인트가 마르기 전에 자국이 그대로 남으니까 그런 위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백시멘트잖아요. 이거를 땅을 긁으면 분진이 일어난단 말이죠. 페인트는 덜 말라 있는데 분진이 일어나면 그 페인트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탄성에 묻겠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줄눈을 먼저 하세요 라고 이제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줄눈을 먼저 한다고 생각했을 때 총 기간을 며칠 여유를 두는 게 좋을까요? 줄눈은 일반 폴리 같은 경우는 경화되는데 한 7시간 정도면 됩니다. 근데 안전하게 말리기 위해서 보통 하루, 근데 또 다른 특수 줄눈이 있거든요. 뭐 케라폭시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3, 4일 정도. 자질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줄눈을 먼저 하시고 하루 말리시고, 그 다음 탄성하시고 하루에서 이틀 말리시고, 그리고 입주 청소. 요즘은 제일 기본이 이제 줄눈, 탄성, 입주 청소, 코팅 이사니까요. 이건 입주하는 사람들이 5가지는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줄눈 하시고 탄성하시고 입주 청소하시고 나노 코팅 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이사 들어가시면 되죠. 그게 제일 이상적이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입주 준비하시는 분들께 완전 꿀팁일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통 모르시니까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게 내가 볼 땐 잘못되는 거라. 나는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지. 이제 보통 저희가 새집 들어가서 하자가 나는 거는 그거죠. 사장님 전화가 와서 줄눈 하는 사장님들이 벽을 끌고 났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경우가 또 원체 많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저희는 줄눈 마르고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이쁘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는 꿀팁이에요.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검색하는데 이 현장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싱크대가 없었으면 요 뒤에 틈이나 공간이 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럼 여기도 원래 뒤에는 탄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와버려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모르셔서 인테리어를 먼저 하신 거겠죠? 시간적 이유가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 또 그런 건 있다. 이게 저희가 먼저 들어와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 가구 설치하는 싱크대 사장님들이나 냉장고장 사장님들이 저희가 칠했는 거를 벽을 다 끌고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공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또 이제 에이스를 하러 가야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탄성 코트를 먼저 하고 이 싱크대나 냉장고장을 할 때 긁히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완전 다 말리고 냉장고장 짜거나 이렇게 하면 좀 낫죠. 근데 탄성하고 다음날 바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살짝 벗기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나중에 실리콘을 돌려야 돼요. 새로 긁어내고 여기다 실리콘을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실리콘이 비닐 위에 있으면 나중에 비닐이 뜯어버리면 실리콘도 같이 쭉 뜯어져 버리니까 안에 있는 비닐만 제가 조금 뜯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꼼꼼 트렌디라서. 아, 역시 꼼꼼하시네요. 처음에 이제 배우러 오면 이런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버버하죠. 이런 식으로. 짜잔. 나머지는 칠해야 됩니다. 인테리어 일 하셨을 때는 어떤 점 때문에 매력을 느끼셨어요? 아버지가 건축 일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길들여졌죠. 7, 8살 때 집에 아버지가 도면 들고 오면 거기다 막 색칠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이런 것도 다 빼야 되는군요. 저 보일러 옆에 뒤쪽까지 칠을 하려면 떼고 이거는 분해가 가능하니까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잠깐 떼놨다가 시공 끝나고 마지막 칸입니다. 여기는 신발장 여기 밑에도 저희가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요? 네 쓸고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가 참 힘든 구간이네요. 여기는 그대로 뭐 나중에 실외기실, 저희는 실외기실도 시공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이제 다른 업체들은 실외기실이 좁기 때문에 거기 진짜 막 눕고 엎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장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실외기실을 잘 안 쳐줍니다. 하는 업체가 많이 없어요, 실외기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실외기실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실리콘 라인을 이렇게 이쁘게 잡아놔야지, 그래야지 이뻐요. 덮는 경우도 있고 한데 나중에 이제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살짝 이렇게.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는 데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잘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라인 끝에 슬아 맞춰갖고 그냥 바로 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문을 맨 끝에 답니다. 중문을 맨 끝에 달아야지 이삿짐 들어올 때도 그렇고 기스가 안 나거든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게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보통 신축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은 중문을 맨 끝에, 탄성하기 전에 중문 해놓으면 전실 같은 경우는 칠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이삿짐 들어올 때 가전이나 소파나 침대나 크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뜯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실리콘 폭이 넓은데 2cm 정도 되는데 여기는 거의 없죠. 그죠? 필름지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후하죠. 동그랗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칠하면서 평을 어느 정도 맞게끔 라인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쁘겠죠. 이런 타카 자국들, 뭐 이음매 이런 것들 펜디로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벽에 구멍 뚫려 있는 것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실리콘 자국들. 이게 다른 업체들은 일반 핸디 코트를 쓰거든요. 저는 탄성 핸디를 써요. 핸디 코트에 탄성 퍼티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탄성 퍼티라고 해요, 보통.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접착력도 그렇고 보수하고 나서의 마감면도 그렇고 그게 좀 다르거든요. 저는 이게 좀 좋아서 이걸 씁니다. 핸디하고 그 위에다가 해도 어차피 붓기는 똑같은데 근데 이게 조금 더 저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틈을 다 메꿔야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습기나 찬기운들을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마감면 자체도 깔끔하고 탄성차인데 여기만 또 붕 떠 있으면 보기가 싫으니까요.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실리콘 작업을 하면 탄성하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아, 여기도 창문 틈을 다 메우시네요. 그렇죠. 작업자에 따라 다른 게 뭐냐면 핸디를 바르고 보양을 하는 거랑 보양을 하고 핸디를 바르면 나중에 이제 이 보양지를 뜯을 때 실리콘은 같이 일어나는데 탄성 퍼티는 그게 좀 덜합니다. 저만의 노하우.
이런 데도 보면 홈이 파져 있는데 보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다 메꿔주고.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이게 다 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평탄화 이렇게. 여기가 제일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죠. 이제 그래야지 마감 면이 깨끗해야 칠하고도 이쁘니까. 이제 이런 거 몰래 다 메꿔 놓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니까 떠넘기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죠. 안 하면 이 사이로 밖에 있는 공기들이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크죠. 주변 환경도 결로 현상에 크게 영향을 주나요? 바닷가라던가 산이 있다거나. 그런 게 심하죠. 결론은 내부하고 외부하고의 온도 때문에,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건데, 바닷가는 더 추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도 그렇고, 방은 여기는 따뜻한데 바닷바람은 또 차가워서 더 추워지면은 결로가 생길 수도 있죠. 더 심해질 수도 있죠. 바닷가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해운대 갔을 때도 그랬었고, 비싼 고급 아파트 갔는데 벽에 물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거는 아파트 건축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파트가 이제 보통 이제 준공을 다 하게 되면은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보일러를 자체적으로 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를 맞춰 놓는데, 밖은 춥고 안은 따뜻하고,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먹으면은 컵 옆에 물 방울들이 맺히잖아요. 그게 이제 결로입니다. 아파트 안은 따뜻한데 밖은 춥고, 그러면 벽에 그런 이슬 맺힘이 생기죠. 단열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 외부하고 내부하고 온도 차를 어느 정도 막아주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제품이 좀 습기를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는 이런 게 잘 없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자 처리 접수를 했는데 처리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입주 날짜는 다가오고, 그럼 이제 저희한테 부탁을 하죠. 손봐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는 다 해드리죠. 이런 경우에 추가 금액도 붙나요? 원래는 그런 걸 받는 구조가 또 따로 있는데 저희는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벌어진 데는 원래 여기는 실리콘을 발라야 돼요. 탄성 퍼티를 해도 괜찮나요? 저도 원래 실리콘을 발랐는데 갈변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 시간이 지나니까 실리콘 부위만 색상이 좀 누렇게 변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럼 확실히 보기가 이게 더 좋겠네요. 기능 말고 인테리어 때문에라도 탄성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많죠. 아 그래요? 그럼요. 여기도 지금 이거 탄성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거네요. 고무 탄성. 고무 탄성이요? 예전에 거의 한 1세대, 2세대 탄성이죠. 근데 이 고무 탄성은 단열하고 제습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말 그대로 고무하고 페인트가 섞여서 여기 발려져 있는 거라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누렇게 뜨고 박리가 됩니다. 이거 지금 박리가 돼서 보수를 한 자국이에요. 그리고 보이시죠? 그래서 탄성하실 때는 고무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요즘은 고무가 아니고 세라믹 제품, 돌가루 베이스의 규조토 아시죠? 규조토, 규조매트. 거기에 들어가는 물을 빨아당기는 그런 성분을 가진 제품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대세입니다. 그게 더 기능적으로 좋네요. 그럼요. 이 작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또 마무리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보수가 중요하죠. 보양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는. 시공 능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품을 많이 알아보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시공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재료 있어도 요리사가 요리를 못하면 그 재료는 맛이 없어질 거예요. 이 글자도 지우시는 거예요? 수성 매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성에 수성을 더하면 번지죠. 그럼 배어 나오겠죠. 이거는 조색하는 겁니다. 조색. 흰색이랑 회색이랑 그거를 따로따로 넣어서 흰색 베이스에 회색을 해서 은은하게 이쁘게. 이거 양 조절도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이 제품마다 양이 다 다르고 조색제마다 또 양이 다 달라요. 시커멓게 보이는데 원래 흰색이 베이스라서 이렇게 조색하면 회색이 돼요. 페인트 원자재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쓰는 기계죠, 기계. 기계가 자동건이라서
여기서 빨려서 이 호스를 타고 이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 호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이 기계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 호스에다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안에서 자재 공급이 자재로 되는 거지. 내가 기계를 스톱하고 멈추고 함으로써. 근데 다른 업체들은 안에서 요만한 깡통에다가 페인트를 덜어서 그만큼 쓰고 또 덜고 쓰고 덜고 쓰고 하니까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말 그대로 진짜 효율적이죠.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남은 통을 합치는 건가요? 분명 아침에 오셨는데 밤이 됐네요. 밤이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저쪽은 전실은 여기를 살렸는데 여기 타일 위라서 이렇게 덮어버렸어요.